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수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당정은 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는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이 손실보상액 대부분이 유흥업소에 쏠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룸사롱, 클럽 등은 영업 금지 시간도 길고 피해 규모가 커서 이 손실보상금의 70% 이상이 유흥업소에 지급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식당이나 헬스장 등 일반 업종보다 유흥업소의 보상이 집중되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유흥업소 운영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엿본 뒤에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빈집을 털어온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대전과 충북 청주 일대 아파트 8곳에서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범인은 범행 전에 아파트 계단에 숨어서 입주민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몰래 사진을 찍었고 이후에 기다리다가 집주인이 외출하면 태연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남성의 범행은 혼자 거주하는 어머니가 밤마다 초인종이 울린다는 어머니의 말에 수상함을 느낀 딸이 어머니 집 현관문 앞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발각이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유치원 무상급식만 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보다 낮은 어린이집 급식 단가의 현실화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 예산심사권을 가진 서울시의회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는 83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 3대 2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남은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우려했던 백신의 접종 차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이미 상당수 접종센터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까지 1,300만 명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자신했는데 단순히 계산만 해도 남은 한 달여 기간에 900만 명을 맞춰야 가능한 목표라고 합니다. 정부가 백신을 순차적으로 예정된 시기에 들여오겠다고 밝힌 만큼 백신 보릿고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살펴봅니다. 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41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4,269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4일 0시 기준 지금까지 총 346만 6,908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고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밤사이 내린 비의 영향으로 구름이 좀 끼겠지만요. 차츰 하늘이 맑게 개면서 화창한 어린이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또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9도에서 16도,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하루 쾌적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요. 일교차 또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오늘 아이들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수요일 어린이날 날씨는 쾌청하다고 합니다. 아빠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 소식 함께할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그리고 방송인 김수현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장인 아나운서 이제 여기 사탕 뱉고 방송해야 되는데. 지금 뭐 사탕이다, 혹은 뭐 도토리를 숨겨놨냐 이런 말 아침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통증 때문에 어제 발치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귀여운 얼굴인데 다람쥐 같아요. 아니 여기가 부었다 하도 걱정을 하길래 네. 제가 밝히고 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즘 이제 상처를 딛고 화려하게 재기한 스타들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화려하게 재기했다라는 말이 딱 맞는 분 바로 이분이 있는데요. 한국인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은 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정말 싱글맘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제가 된 수상 소감에서도 두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이랬죠. 그 감동의 순간을 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I'd like to thank to my two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and all,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참 편안하게 말 잘해요.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상 소감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윤여정 씨가 이 미국의 이 영화의 배급사 A24와 나눈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고 이혼한 후에 싱글맘이 됐다. 두 아들 먹여 살리느라고 어떤 역할이든 해야 됐다. 두 아들 덕분에 쌓은 이 경력 커리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또 이 얘기도 감동적이더라고요. 미국 MBC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했다. 그 말이 정말 짠하더라고요. 네, 엄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인 것 같은데요. 윤여정 씨처럼 연예계에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꿋꿋하게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스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굳세어라 싱글맘 스타들입니다. 네. 김수현 씨 오늘 어떤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청춘 스타의 삶을 뒤로하고 혼자 자식을 책임져야 했던 싱글맘으로 돌아온 스타들의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앞서도 윤여정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한번 결혼하고 이혼한 이후에 정말 두 아들 열심히 또 키웠잖아요. 그래서 근데 본인을 평창동 비구니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윤여정 씨 이혼 후에 이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여정 씨가 아까 수상 소감에서도 보다시피 굉장히 유머러스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평창동 비구니다. 근데 윤여정 씨를 평창동 비구니로 지켜준 보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 윤여정 씨를 이렇게 오스카 트로피를 딱 안을 수 있게 지켜준 보배가 있습니다. 바로 두 아들들이었는데요. 윤여정 씨는 이 보배라는 뜻이 사실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또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잖아요. 이 아들들이 이렇게 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여정 씨의 인생에 있어서 두 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돼 주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윤여정 씨는 30대 청춘을 미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야말로 희생하면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윤여정 씨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가 1971년이에요. 그때 4월에 화녀가 개봉을 했고 7월부터 드라마 장희빈을 했어요. 그게 이듬해 72년 연초까지 갔고 또 72년에는 마찬가지로 화녀와 같이 김기현 감독의 충녀까지 주연을 하고 정말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72년 12월에 갑자기 미국을 갑니다. 그리고 조영남 씨랑 결혼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두 아들 데리고 돌아오면서 싱글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윤여정 씨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고 해봤더니 시간당 $2 75센트 주는 마트에서 우리 말하는 출금원, 계산하는 직업 있잖아요. 그거를 했다.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여정 씨가 슈퍼마켓 출납원으로 일했다는 게 또 상상이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돈으로 두 아이를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사실 웬만하면 배우가 나 이혼했는데 한국 안 돌아오고 미국에서 버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공립학교 다니면 이게 등록금은 해결이 되는데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느라고 그 $2 75센트짜리
마트 계산원까지 하게 됐던 거죠. 윤여정 씨가 그러면 싱글맘으로 살면서 돈이 가장 절실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이혼하고 나서였다고 합니다. 이 이혼하고 난 후에 이 윤여정 씨가 실질적으로 가장이 됐기 때문에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해요. 네, 근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 남편이 당대 최고의 가수였잖아요. 위자료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예전에 생각을 했는데 윤여정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위자료를 많이 받지는 않았다. 당시 위자료로 전셋값 5,5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나마 500만 원도 친정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액수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솔직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네. 그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윤여정 씨는 70년대 톱스타에서 80년대에는 또 생계형 배우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 이거 마트 직원에서는 두 아들 못 키우겠다. 배우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온 게 1984년이에요. 네.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돌아오자마자 당시 M본부에 단막극 있었잖아요. 금요일 밤마다 하는 베스트셀러 거기서 고깔이라는 드라마에서 그래도 꽤 비중있는 역할을 줬어요. 네. 근데 그 뒤로부터는 뭐 엄마의 방, 전원일기 뭐 할 거 없이 대사가 있든 없든 단역조역 가리지 않고 다 들어오는 대로 연기를 했어요. 윤여정 씨가 이 얘기 여러 번 했고 제가 돈의 맛으로 칸에서 뵀을 때도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나는 배고파서 연기했는데 남들은 극찬하더라. 이게 예술은 잔인한 거야. 배우는 돈이 필요할 때 연기를 제일 잘해. 네.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하기도 하셨죠. 윤여정 씨가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배역 들어오는 대로 연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딱 적합한 배역을 주는 그러니까 일거리를 주는 데가 많지 않았던 모양이죠. 네, 지금이야 이제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정말 많이 개선이 됐는데 당시에는 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사실 배역을 제대로 된 배역을 먹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윤여정 씨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12일에 미국 매체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혼은 주홍 글씨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이혼한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약속을 어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TV에 나오거나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토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생계형 배우로 변신한 게 정말 대단한 게요. 결혼 전에 영화 환여로요. 국내뿐만 아니라 뭐 정말 해외에서도 정말 극찬을 받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청룡 영화상 여우주연상, 대종상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휩쓰면서 연기력까지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요. 제4회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주목받는 스타였는데 근데 생계형 배우가 돼서 돌아왔다? 자존심 내려놓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제가 상상을 해봐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겠다 추측이 되는데 윤여정 씨는 당시 시간을 끔찍한 시간이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든 맡으려고 했고 또 스타였을 때 있었던 이 좀 뭐랄까요 자존심 같은 것을 내려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특히 윤여정 씨는 그 당시에는 내가 돈 때문에 작품을 안 가리고 전부 다 했다. 그 단계를 안 거쳤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다. 젊은 시절의 연기 뭐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 이혼 후에 복귀했을 때 대중들의 시선이 좀 곱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지금하고 물론 시대가 다르지만 80년대 중반이죠. 아니 이혼녀가 TV에 나와 아유 불편해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혼녀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좀 엄격했던 거죠. 근데 사실 윤여정 씨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윤여정 씨 이런 편견, 이런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난 엄마로서 우리 두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 거야. 그러기 위해선 일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인간관계까지 다 끊고 자존심뿐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끊고 일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 윤여정 씨의 독특한 연기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기력을 대체할 만한 배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하고 작가들이 계속해서 캐스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크고 작은 일거리가 끊임없이 계속됐고
그래서 연기하면서 싱글맘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워낙 네. 열심히 했고 또 실력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당시에 주변에 친한 배우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윤여정 씨는 워낙에 솔직한 사람 분이잖아요. 이걸 숨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상 받고 나서 여러 이제 다큐멘터리들이 제작되고 있는데 거기서 강부자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여정은 옛날에도 언니 나 소녀가장이야. 나 돈 벌어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 드라마 장희빈에 함께 출연하셨던 배우 박근영 씨 역시 굉장히 안타까웠던 마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탁한 상태였고 또 생활에 굉장히 좀 찌들어 있는 모습이 좀 속상했다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연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게 됐고 그러면 두 아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고마운 엄마인데 네. 근데 항상 아들에게는 미안한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생계에 올인을 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비교적 신경을 못 써줬다라는 것이 엄마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미안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여정 씨가 스스로 얘기하길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했던 이 때가 바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둘째 아들에게 틱장애가 왔었을 이때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의 틱장애가 애정결핍 때문이었다고 이 이야기를 들었고 가슴이 정말 찢어질 듯이 아팠다고 하거든요. 또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를 위해서 생활비뿐만 아니라 이 교육비를 위해서 쉴 틈 없이 일을 했고 그래서 이 두 아들들에게 엄마 음식을 좀 자주 못 해준 점, 잘 못 해줬었던 점이 가장 미안하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여정 씨의 아들들은 그런 엄마에게 어떤 반응, 어떤 얘기를 했나요? 아들들도 굉장히 쿨하고 솔직했던 것 같아요. 엄마인 윤여정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엄마가 엄마 밥을 안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날씬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또 엄마가 요리를 못하니까 내가 요리를 잘한다. 내가 엄마 음식을 할 줄 아는 요리 금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요. 엄마의 이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안함을 덜어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밝고 좀 긍정적이네요. 네. 근데 사실 윤여정 씨가 굉장히 오랜 시간 혼자 계셨잖아요. 재혼을 혹시 생각한 적은 없었을까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인터뷰에서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겁이 나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이 궁금증을 김혜자 씨가 대신 물어봐 주신 적이 있어요. 윤여정 씨에게 너 외롭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외로운 게 뭔지 모르겠어. 이 외로움을 느끼려면 뭔가 등 따시고 배불러야 외로움도 아는 건데 나는 정말 급하고 정말 절박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줬었죠. 야,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이런 네. 얘기인데 싱글맘들에게 사실 가장 절박한 게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겪었고 그래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걸 연기로 승화하고 막 이랬던 거죠. 네. 맞습니다. 윤여정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절박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유로워서 작품 골라가면서 했었으면 지금까지 연기 못했을 거다. 그런데 나는 내가 절박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뭘 더 얼마나 배워야 되는지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도 사실 화녀로도 뭐 상도 많이 받았지만 드라마 장희빈 할 때요. 옛날에는 드라마 포스터를 길거리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거든요. 네. 윤여정 씨가 장희빈 역할을 얼마나 악독하게 잘하는지 사람들이 눈을 파놓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미 연기파 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윤여정 씨가 선택한 작품도 영화 미나리 그리고 그 이후에 차기작도 미국 드라마라고 들었어요. 네. 계속 이렇게 미국 드라마에 출연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윤여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은 나에게 상처를 준 상처뿐인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두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작품하면 아들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나는 할리우드를 동경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쿨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톱스타에서 싱글맘으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여배우가 됐잖아요. 앞으로도 정말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구세여라 싱글맘 스타들 두 번째 스타 누굽니까? 네, 두 번째 스타 이분은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싱글맘입니다. 이분은 학창 시절에 참고서를 살 돈을 아껴가면서 옷을 살 정도로 굉장히 옷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또 멋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습관 대학생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동네에 원정 가서 옷을 살 정도로 어떤 패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요. 이 열정 때문에 땡땡땡까지 팔 정도였다고 합니다.
땡땡땡 열정 때문에 판 이 땡땡땡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일단은 땡땡땡은 뭔지 모르겠는데 네. 학교 다닐 때 참고서 사라고 엄마가 돈 줬는데 옷 사는 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땡땡땡을 조금 올렸겠죠? 네. 땡땡땡은 참고서보다는 확 올라가. 그러니까 더 확정 올라가야 들어가기 애매하고 정말 많이 올려야 되는 겁니다. 옷 사려고 네, 옷 사려고. 보석, 예물 뭐 이런 거. 뭔가 되게 근데 학생 때니까. 비싼 거. 아 학생 때? 네, 그래서 저는 문제집을 팔아 샀나 할래도 그거보단 더 뭔가 큰 거 같고. 학생 때 뭐 팔 게 뭐가 있어? 대학생 이후니까요. 대학생 약간 이후라고 조금 단가 좀 약간 간이 크게 엄마 반지? 엄마 반지. 엄마 반지. 그거는 절도인데. 정말 스케일이 큽니다. 힌트 네. 알려드릴까요? 네.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팔아서 야. 오셨어요? 네, 정말요? 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렇게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셨네요. 아, 패션의 일가견이 엄청나게 있고요. 전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옷을 잘 입는 분입니다. 그래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이분의 절친에 대한 힌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절친. 네. 절친이면 가장 중요한 게 둘 사이가 얼마나 가깝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평소에 집밥을 챙겨주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친한 분이고요. 두 분의 사이를 주변에서 보고선 모녀 같다라고 모녀? 친모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근데 분입니다. 사실 또래 친구는 절친은 좀 아니네. 이렇게 좀 비슷해야 이게 친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도 가까워질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40대 싱글맘인 이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절친분 역시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으로 많이 친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모녀 사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네. 나이 차이가 이제 제법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어느 정도나 나이 차가 나는지 모르겠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아직까지 조금 헷갈리신다면 제가 좀 본격적으로 네. 쉬운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할까요? 자, 40대 싱글맘인 이분의 절친분의 힌트.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크 음악 대표 주자라는 거고요. 올해 데뷔 51년 차입니다. 딱 나온 거 알 것 같아요. 집밥에 포크. 그쵸. 네. 너 이름이 뭐니? 두 번째 힌트 바로 네. 너 이름이 뭐니? 절친 네. 가수 양희은 씨입니다. 양희은 씨. 아, 그럼 딱 나오네. 네. 양희은 씨를 엄마처럼 따르는 네. 절친 방송인 알죠? 맞습니다. 김나영 김나영 씨. 씨. 맞습니다. 개구쟁이 두 아들을 씩씩하게 키우고 있는 김나영 씨 맞습니다. 근데 김나영 씨 같은 경우는 그 사기 결혼으로 싱글맘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 맞아. 사기 결혼이. 이거 논란이 있었잖아요. 2015년에 금융업에 종사하는 비연예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첫째 아들을 낳고 또 결혼 3년 만에 둘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잘 낳았는데 남편이 무려 2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무엇을 통해서? 불법 선물 옵션 거래를 통해서. 이게 사회면, 경제면의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혼 수순을 밟고 싱글맘이 됐죠. 근데 이 전 남편이 200억대의 부당이익을 취득할 동안 김나영 씨는 전혀 몰랐나요? 일단 김나영 씨 같은 경우는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건 남편이 하는 일이 금융업계 종사자라는 사실만 알았지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해명에 대해서 많은 또 어떤 일각에서는 어떻게 남편이 금융업계 종사자라는 것만 알고 다 모르냐라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의 경우만 되짚어봐도 막 이제 금융 쪽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면 그냥 어련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터진 이후에 김나영 씨가 실제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남편을 무작정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알아봤어야 했고 좀 살뜰히 살폈어야 됐는데 라면서 좀 후회를 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모든 활동을 접고요. 김나영 씨 이혼 과정에서 두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4년 만인 2019년에 그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 됐죠. 이혼을 한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두 아이하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네, 김나영 씨 너무 다행히도 이 두 아들과 함께 온라인 아동복 편집샵의 모델이 됐어요. 아이들도 굉장히 예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발탁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고요. 뿐만 아니라 김나영 씨 같은 경우에는 두 아들과 함께 싱글맘으로 아주 씩씩하게 일상을 공유하면서 대중과 소통 중입니다. 개인
SNS에 첫째 아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흐뭇한 자랑글을 올리면서 이 랜선 이모들이라고 하죠. 이 응원하는 이모들에게 굉장히 좀 반가운 근황을 전하기도 했는데 김나영 씨의 첫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요즘 또 쓰고 있대요. 네.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커가는 과정에서 소소한 것들,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들도 부모들은 다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리는 거고 또 양희은 씨하고 함께한 일상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절친이잖아요. 엄마나 마찬가지인데 양희은 씨네 집에 이 나영 씨네 가족이 놀러 간 겁니다. 그래서 양희은 씨가 SNS에 글을 쓴 거예요. 아, 나영이네 신우 이준이가 놀러 와서 이제 유명 가수죠. 양희은 편을 보고 있다. 근데 이준이가 나를 기억한다고 한다. 어우, 영재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네. 거실에 놀이 흔적 가득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소파에 앉아서 이 양희은 씨 나오는 방송 보면서 푹 빠져있는 두 귀여운 아이의 모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김나영 씨 정말 대단한 게요. 두 아이, 그것도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을 혼자서 키우는 거잖아요.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김나영 씨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게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엄마니까 용기 내 보려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사실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출산해서 이제 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 아들을 키우는 거 보니까 체력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육아해보면 알지만 정말 체력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지금 김나영 씨는 육아뿐 아니라 이 윤여정 씨나 마찬가지로 돈벌이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인 2역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아이고 그래도 현명합니다. 스스로 한약 지어 먹어가면서 체력 키워가면서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있다네요. 네. 네, 김나영 씨가 육체적으로 힘든 거 말고도 그 철렁할 정도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김나영 씨의 첫째 아들의 갑작스러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도 아직 나이가 굉장히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뭘 고백했다는 거죠? 네, 한 방송을 통해서 김나영 씨가 자신의 일상, 아이들을 키우는 일상을 이제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일상에서 첫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김나영 씨와 함께 있는 것을 꼽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후가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럼 김나영 씨가 그럼 싫어하는 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기가 선뜻 대답을 못해요. 그냥 네. 우물쭈물하게 있다가 엄마가 일하러 가는 거라고 조심스럽게 아이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모습을 보고 김나영 씨가 가슴이 철렁했다면서 좀 오열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네. 이제 김나영 씨 첫째가 2016년생인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 5살, 6살 되면 어린이집 가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 올해 일은 아니고 지나간 일 얘기를 김나영 씨가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일하러 가면 나 혼자 있어. 이 말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엄마는 일하러 가야 해. 그 말을 할 때 또 김나영 씨 마음이 네.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안타깝네요. 그렇지. 홍정선 기자도 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특히 어린이집 갈 때 그 앞에서 그렇지. 안 들어가면 안 돼 하는 눈빛으로 막 보잖아요. 네. 근데 이 첫째가 이렇게 김나영 씨를 안고 이렇게 크크크 냄새 엄마 냄새 엄마 맡고 냄새. 이랬다는 네. 거예요. 그때 네. 조금만 더 안아줄 걸. 그래. 근데 나 빨리 일하러 가야 돼 하고 또 얼른 밀어놓고 온 거죠. 네. 그런 일들이 다 후회가 되나 봅니다. 그리고 또 엄마들은 네. 애들한테 소리 질러놓고 또 애 잘 때 그 앞에 가서 울어요. 혼자. 엄마들 다 똑같은가 봐요. 네. 근데 앞서도 윤여정 씨 얘기하면서 얘기 나눴지만 싱글맘 같은 경우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굉장한 또 좌절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김나영 씨는 좀 어떤가요? 네, 지금은 TV에서 사실 보기가 어렵지만 과거에는 누구보다 활발하게 정말 재밌는 그 역할을 하면서 활동을 했었던 연예인이죠. 지금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TV 안 나오는데 김나영이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김나영 씨, 너튜브라는 이 그 인터넷 개인 방송국을 하나 열었어요. 채널을 하나 열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싱글맘으로서 40대 싱글맘으로서 패셔니스타로서 잘 지내고 있고요. 다양한 패션 뷰티 아이템을 소개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알아봤더니 유명 명품들 있죠. 네. 네.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품들이 김나영 씨에게 입을 옷이라던가 구두라던가 가방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더 입히려고 선물을 그래요? 정말 네.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패셔니스타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팬이거든요. 뭐 네. SNS 보면 정말 패션 센스가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가장 궁금한 게 그 너튜브 수익이 그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한 53만 3천 명이라고 어. 하는데, 그럼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개인 방송 하는 분들한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꾸준히 업로드, 자주 업로드 하는 게 중요한데, 김나영 씨가 그렇게 자주 업로드 하고 있고, 그래서 조회수가 높고, 그런데 김나영 씨가 이거를 갖다가 지난해 6월에 한 3년치 수익금을 모아서 1억 3천만 원 기부했고요. 또 최근에 1년도 안 됐는데 1억 2천만 원 기부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 남편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하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또 어려운 와중에도 모아서 기부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 진짜 처음에는 중저가 브랜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최 기자 말한 것처럼 세계적 명품도 다 협찬을 하게 됐거든요. 나는 그걸로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어떻게 보면 개인 방송에서 들어오는 거는 조회수는 시청자분들이 눌러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요.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김나영 씨 너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은 뭐예요? 네, 패션도 뷰티도 아닌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김나영 씨의 일상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2년이 지났지만 1등 조회수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거 바로 175만 회나 지키고 있는 아이들과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아이들도 너무 귀엽지만 김나영 씨는 예전부터 뭐랄까요? 보면 막 그 밝고 기분 좋은 에너지, 힘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뭐 너튜브 통해서 또 패션 통해서 그런 모습들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굿세어라 싱글맘 스타들 세 번째 스타 소개해 주시죠. 자, 마지막 스타일시 연예계를 대표하는 40대 싱글맘인데요. 첫 번째 힌트는요, 이분의 외모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은 학창시절에 이렇게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게 되면은 항상 담임 선생님 포스가 물심부렸답니다. 아니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인 줄 맞아요.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친구들이 네. 있는데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성숙했나 봐요. 그 네, 친구가. 예를 들면요. 과거에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라는 것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성숙한 연기와 또 빼어난 외모로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이와 함께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에 출연했을 때 김지영 씨, 예지원 씨와 동갑 친구로 나왔는데 실제로도 동갑으로 오해를 했다고 해요. 그럼 세 분 실제 나이는 어떻게 돼요? 김지영 씨보다 이분이 6살이 어리고요. 예지원 씨보다는 7살이 어린데 친구를 봤다고 하니까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요? 첫 번째 힌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태 노안입니다. 아, 너무 슬픈 얘기인데요. 모태 노아는. 네, 조금 슬프죠. 근데 첫 번째 힌트만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두 그렇죠. 번째 힌트는. 뭐 연예계에 성숙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힌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 탄탄한 연기력으로 많은 이들을 웃고 울게 만들고 있는데 과거에 연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힌트는요. 이분이 이 논란 속에서 난 열심히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계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한 드라마에서 이 씬을 찍는데 상대방이 그냥 흉내만 낼 줄 알았는데 풀스윙을 한 거예요. 저거 NG가 나면은 또 한 번 찍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라면서 연기에 대해서 더욱더 심취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들었을까요? 상대가 무슨 풀스윙을 했다고 해서 이게 야구나 골프 아니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무서운 게 풀스윙인데. 자, 힌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따귀신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막 넘어갈 정도로. 예. 아니, 따귀신 보니까 알 것 같은 게 네. 그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혹시 오윤아 씨 아, 아닌가요? 오윤아 씨구나. 당당한 싱글맘으로 돌아온 배우 바로 오윤아 씨 정답입니다. 오윤아 씨. 씨도 저 아들 바보로 소문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윤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출산 전에 미리 계약을 해둔 드라마가 있어서 출산 후 무려 7개월 만에 바로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7개월이면 그 몸이 회복이 돼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들을 봐도. 그런데 당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맨날 울었고 촬영 중간에도 계속 전화를 했었대요. 그리고 특히나 쉬는 시간이 나면 계속해서 집에 가서
짬을 내서 아들을 보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생활을 반복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들이 4살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오윤아 씨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아들을 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아주 열혈 맘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오윤아 씨가요, 결혼 8년 만인, 그러니까 2015년에 남편과 헤어졌음을 알렸고요. 더불어서 그 아이에 대한 좀 가슴 아픈 소식도 함께 전해줬었죠. 맞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윤아 씨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내가 싱글맘이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 아이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했죠. 혼자 몸으로 아이 하나 돌보는 것도 참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네. 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또 엄마 마음이 얼마나 또 무겁겠습니까? 네, 그 공개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서 이제 아이 몇 살이에요? 어머, 그럼 중학생이네. 그럼 학교 어느 학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있으면 우리 애랑 같은 애인가? 뭐 그렇지. 같은 학교 다니나? 근데 사실 이제 특수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은아 씨가 아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또 쉽지 않은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을과 오윤아 씨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언고 하니 워낙 이제 촬영 현장이 생방송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밤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빠지면 이 전체 드라마 현장이 너무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윤아 씨가 현장에 빠지지 못하고 아들 곁을 있어줄 수 없었는데 이때 아들 곁을 지킨 게 바로 오윤아 씨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대신해서 왔다 갔다 이제 했었는데 당시 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난데 내가 정작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근데 아까 이제 그 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만 교통사고 났을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한 거 너무 미안한데 근데 가슴 철렁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거 어느 엄마나 이 순간 철렁할 텐데 바로 아이가 실종됐어요. 아이고, 생각만 실종이요? 하기도 이게 싫은데 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이제 아이랑 그래도 이렇게 아이랑 시간을 가져주려고 여행을 간 네. 거예요. 근데 미국 LA 공항에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없어져도 정말 혼비백산인데 네. 해외잖아요. 정말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오윤아 씨가 공항을 정말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고 막 소리를 지면서 울부짖으면서 찾아다녔다고 네. 해요. 네. 물론 다행히 찾았고 근데 그 뒤에도 항상 잃어버릴까 봐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한테 엄격하지 않았던 오윤아 씨가 이것만에 대해서 엄격해졌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엄마 이름 뭐야? 오윤아. 엄마 전화번호 뭐야? 요거를 달달달달 외우게 네. 교육을 시켰다네요. 네, 근데 특히 오윤아 씨 같은 경우는 그 공백기 없는 배우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육아도 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오윤아 씨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나중에 아들이 커서 나를 봤을 때 나를 좀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윤아 씨가 아들이 13살이 되던 해에 정말 처음으로 긴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아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을 갔던 곳에서 정말 감동적이고 잊지 못할 순간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아들에게 엄마 소리를 처음 들었었던 거예요. 13년 만에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네. 그 소중한 아들에게 엄마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뭐 저도 상상이 갑니다. 얼마나 북받쳐 올랐을지. 네. 그리고 이 아이 덕분에 슬럼프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정말 복덩이였었던 것 같아요. 당시 오윤아 씨가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나라는 이런 회의가 들고 또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였는데 그래서 긴 휴식기를 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 조금씩 성장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눈에 점점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용기를 갖자라고 하면서 이 용기를 얻게 됐고 또 본격적으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네, 최근 오윤아 씨는 또 아들에게 정말 감동적인 편지를 또 한 통 받았다면서요? 어버이날이 이제 성큼 다가왔잖아요. 이 아들이 미리 이벤트를 한 겁니다. 이벤트의 내용은 손편지를 썼어요. 그 글씨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이래요. 사랑하는 공주님 엄마에게. 엄마 좋은 집 이사 와서 감사해요. 앞으로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집에서는 방방 열심히 탈게요. 그리고 소방관 돼서 엄마
지켜줄게요. 엄마 사랑해요. 영원해. 뒤에 하트도 이렇게 있었어요. 아니 이런 생각지 못한 아들의 이벤트. 나를 지켜주겠다잖아요. 네. 아들이 이렇게 순수하고 예쁘니까 오윤아 씨가 옛날에 모태노안이었는데 지금은 동안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그 1년 전에 엄마라고 처음 불러줬고 그 이후에 자기의 감정을 엄마에게 표현하고 네. 엄마는 막 더 북받쳐 오르고 뭉클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아들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들이고요. 또 엄마도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행복한 모습 또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지금 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극 중에서 너무나 예쁘게 연기를 또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오늘 아역 배우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눈에 띄는 아역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아역 스타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스크린과 드라마를 오가면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아역 배우 바로 김강훈 군인데요. 5살에 예능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벌써 연예인 생활 9년 차, 9년 차 연예인이 됐는데요. 2019년도죠.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엄마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 8살 꼬마 필구 역으로 정말 전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긴 바가 있는데 그 결과 2019년도에 한 방송 연기대상 남자 청소년 연기상을 수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필구로 유명하던 시기에 이 김강훈 군을 바로 이 상암동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작고 너무너무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옆에 있는 PD 삼촌들과 함께 이 상암동에 점심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귀엽다 했는데 아이들이 진짜 쑥쑥 자라긴 하는 게 네. 최근에 이 김강훈 군 근황을 봤더니 키가 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네. 정말 많이 훈훈하게 지금 자라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사실 제가 웬만해서 팬심이 안 생겨요. 네. 배우들에게. 근데 김강훈 군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제가 홍보사에게 혹시 공개 안 된 드라마 스틸컷이나 현장 사진이 있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받아봤을 정도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배우. 그래요. 저도 강훈군 너무 팬이라서 찾아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요. 나이는 13살인데 입맛은 우리 재용 MC 아재 입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배우들은 그럴 것 같아요. 같이들 먹으러 다니고. 그쵸, 맞아요. 다 네. 어른들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연기할 때 보면 아니 저 뱃속에 할아버지 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입맛도 그래요. 홍어에 내장탕, 청국장, 홍어까지? 곱창, 어. 네 거기다가 닭발 아주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2회차 입맛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사실 연기할 때 굉장히 연기력 뛰어나고 또 매력적인 배우잖아요. 앞으로 이 배우가 또 어떤 연기를 좀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아역 스타는 누가 있을까요? 자, 저는 이제 좀 어린이 배우란 말을 써요. 왜냐면은 또 이 필구도 그렇고 누구의 아역이 아니라 본인이 저는 제 역할을 다 해내기 때문에 어린이 배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박소희 양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맨 처음에 뭐 드라마 미스트리스 나왔을 때도 눈에 띄었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도 이 황정민 씨가 구하러 가는 그 아이죠. 근데 저는 특히나 영화 담보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 나왔는데 쟤는 누구야? 어디서 또 저런 배우가 나왔어? 싶으면서 그 담보에 박소희 양이 보고 싶어서 저 영화는 개봉하면 꼭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을 만큼 아직도 눈에 띄는 배우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435만이 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이 정도의 역할을 해서 견인차 역할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정말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사로잡았죠. 그래서 제5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네. 여자 신인 연기상 후보에 올랐어요. 뭐 수상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 옳은 것만으로 충분하고 근데 사실 또 이게 역설적으로 박소희 양이 자신이 출연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보려면 네. 무려 6년을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왜요? 지금 박소희 양 나이가 10살이거든요. 어. 근데 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굉장히 액션 넘치는 이 영화인데 사실 또 좀 이렇게 잔인한 장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15세 관람가예요. 15세구나. 15세면 만 15세 아. 되잖아요. 네. 만 15세가 될 때까지 네. 6년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예. 네, 뿐만 아니라 또 영화 담보에서 그 반달 눈웃음으로 삼촌 팬들을 무장해제시키기도 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인 MC가 아까 김강훈 군을 이제 원픽으로 꼽았는데 저희 원픽은 바로 이 박소희 양입니다. 저도 참 마음이 녹았는데요. 박소희 양 같은 경우에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담보에서 배우 하지원 씨의 어린 시절 역에 캐스팅이 됐는데요. 박소희 양 극중 순수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매력과 진정성 있는 연기로 수많은 관객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164만이라는 관객을 동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쌍꺼풀 없이 굉장히 길고 큰 눈이거든요. 예. 너무 이뻐요. 와, 진짜 어린이가 이렇게까지 연기를 잘해도 되나요? 예. 이 연기하는 눈을 보고 있으면 스크린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이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박소희 양은 영화 2편으로 뭐 600만 동원에 성공했다면서요? 그렇죠. 박소희 양 600만 동원했죠. 2020년에 가장 흥행을 했던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475만 여기서 명입니다. 나왔구나. 주인공이었죠. 이병헌 씨를 넘어서는 흥행 배우로 거듭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기작이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네요. 네, 차기작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배우 권상우 씨, 이민정 씨와 함께 영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영화에 이제 출연을 확정을 지은 상태고요. 지금 뭐 드라마에서도 얼굴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아역 배우는 누굴까요? 네, 남자임에도 남자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 김태희 씨를 쏙 닮은 이 미모로 김태희 씨의 아역을 연기한 배우죠. 바로 공식 SNS 사진 한 장으로 굉장히 많은 이모들과 삼촌들을 울린 서우진 군입니다. 이 서우진 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랑스러운 비주얼, 그리고 당시 드라마에서 여자아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이 굉장히 대단한 성장을 못하는 이 연기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관계자들의 눈도장을 찍기도 했고요. 또 이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귀신을 보는 역할이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상상해서 연기할 수 있는지. 정말 서우진 군 같은 경우도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어린 아이 배우입니다. 네. 저는 이 드라마 좋아했었는데 여자 배우인 줄 알았어요. 여자아이인 줄 맞아요. 알았어요. 네, 맞아요. 이런 경우가 없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이 드라마 볼 때 김태희 씨랑 정말 너무 똑 닮아서 아니 친딸이라고 해도 믿겠네 하는 네. 딸 역할인데 연기를 너무 서늘하게 잘하니까 어느 순간 그런데 여자아인가 남자아인가 좀 어느 순간 헷갈린 순간이 있었는데 남자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장혜인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해요. 뭐 이 극 중에 여러 제작진이 이 아이의 마음을 살피면서 연기를 했겠지만 나중에 이제 앞으로 잘 자라는 모습으로 오히려 이 여장 남아죠. 이 역할을 했던 게 제가 보기엔 조금의 독도 없이 아주 득이 되는 경험이었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아역 배우들의 성장도 지켜볼 일이고요.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아역 배우들도 엄마 아빠하고 즐겁게 오늘은 그냥 푹 노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이 되고 이러면서 그 속도 표지판 있잖아요. 네. 이걸 더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이게 다 미션 5030 두 남자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과연 어디로 떠났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들. 대한민국 보행자의 안전사수를 위해 행복한 아침이 나섰다. 지난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정책,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지역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하고 생활권 이면 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운행하는 범국가적 정책인데, 안전속도 5030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두 남자. 대한민국의 속도를 바꾸는 대국민 프로젝트 미션 5030 지금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속도 미션 5030. 자, 오늘도 홍 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홍 박사님 위에 사자 들어가는 분이 한 분 더 오십니다. 어떤 분일까요? 의사일까요? 변호사일까요? 어떤 사일까요? 이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지역을 함께 늘 항상 안전을 지켜주시는 우리 경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조재원 경사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고 있는 조재원 경사입니다. 네.
사람이 모이면 일단 멈춤. 안전속도 5030을 지금 널리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서부경찰서에서도 안전속도 5030 정책 관련해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 영상을 송출 중이고 주요 교차로에 플랜카드를 게시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홍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너무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안전속도 5030 시행된 이후에 속도를 잘 지키시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시행 이후에 확실히 차량 속도가 감소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통 흐름 자체는 시행 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항상 시작할 때마다 여기서 모범 안전 운전자가 몇 명 나올지 항상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 조재현 경사님께서는 오늘 은평구에서 모범 안전 운전자가 몇 명 정도 나올지 예상하십니까? 저희 경찰서에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네. 10명 예상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재미없게 말씀 마시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유추해서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몇 명 나올 것 같습니까? 네, 5명으로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5명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몇 명 나올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3명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자, 줄이고 줄였습니다. 자꾸 줄어들. 네, 은평구에서 3명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장소는 서울 은평구. 역천역에서 은평 세무서까지의 왕복 6차로 구간. 학교, 아파트, 병원,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밀집돼 있어 보행자 이동량이 많은 곳인데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이 구간은 오거리로 연결되는 구간이라 차량 통행이 많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어 사고 위험도 높은 구간. 과연 이곳에서 모범 안전 운전자를 만날 수 있을까? 네, 박사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은평구잖아요. 이 도로 서울옥로에서 교통사고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곳을 다녔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교통사고 많았던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17년에서 19년까지 이제 3년 동안에 발생했던 교통사고가 네. 152건 발생을 했거든요. 진짜 많이 났네요. 예, 이 서울흥로에서 발생한 이 교통사고 중에서 네. 37건이 차대 사람 사고였고요. 네. 37건 중에 23건이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자, 서울옥로. 과연 여기서는 몇 명의 안전 운전자가 나올지. 아까 우리 경사님께서 예, 실질적으로 3명 나온다고 그렇죠. 했는데. 저는 네네. 박 경사님을 지켜주고 싶어요. 조경사님이세요? 조경사님이었나요? 네네. 서울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고 있는 조재원 경사입니다. 경사님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못 네네. 지켜드렸네. 네네. 너무 밤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조경사님 죄송합니다. 네네. 조재원 경사입니다. 오늘의 속도 측정 룰. 역천역에서 은평세무서까지 약 150m 구간을 관찰한다. 타기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지점에서 한 번, 2차 지점에서 한 번, 두 번에 거쳐 속도를 측정하고 두 지점 모두 제한 속도 이내로 통과 시 오늘의 모범 안전 운전자로 선정돼 소정의 상품을 받게 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모범 안전 운전자는 나타날 것인가? 지금 현재 시각 저희가 밤 12시입니다. 좀 늦은 시각인데 정말 많은 분들의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오고 있는 네 차량 한번 측정해 볼까요? 예, 파란불 네, 됐습니다. 굉장히 느린데요. 가운데서 오고 가운데 있는 있는 차예요. 네네네, 가운데 까만 승용차. 네, 2차선. 느려. 1차 지점은요? 33km입니다. 33km. 됐어요. 됐어요. 끝났다. 두 번째. 오늘 끝났다. 됐어. 두 번째. 60km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과속을. 오늘 끝난 줄 알았는데. 예. 또 한 대가 와요, 지금. 중간에 가운데 차선으로 오는. 오늘의 주인공이야. 네. 뒤에서 광채가 나, 이렇게. 49km입니다.
발고기 됐어요. 됐어. 웃어. 밝게 웃어. 2차 지점은요? 48kg입니다. 됐어요. 웃어. 끝났어. 잡았어. 잡을 수 있다. 잡아. 모범 안전운전자를 잡으려는 간절한 손짓. 잡아. 과연 잡힐 것인가? 그러나 못 잡았어. 따라가. 잡았어. 잡았어. 따라갈게요. 기사님 신호 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웃을 수 있었다. 도무지 잡히지 않는 운전자들. 제발 잡아주세요. 차를 그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던져서. 애타게 불러봐도 손짓을 해봐도 미션 5030 사상 초유의 사태. 오늘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왜 차들이 다 이렇게 서 있죠? 학원인가요? 혹시? 근데 지금 아이들이 지금 끝나는 시간인데, 부모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근데 이렇게 차를 여기다 대놓고 좀 약간. 그렇죠. 지금 이 다 네. 사실은 황색 점선이거든요. 네. 이게 주차는 안 되지만 정차는 아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3차선에서 예, 1차선으로 확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걸 잘못된 거죠. 정차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 일단은 정차는 차를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순간 네. 그 차는 주차한 차죠. 정차한 차가 아니고. 그리고 정차해 있는 상태로도 5분 이상 지나면은 이제 네. 주차로 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예. 5분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없을 시에는 그거는 주차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예. 네. 다음 타깃 등장. 차가 또 이 차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딱입니다, 딱. 예, 무게감이 있어요. 아, 진짜 끝났다. 예. 끝났어, 진짜 끝났다. 지금 된 것 같아요. 1차 지점 느린 것 같은데. 가볍게. 과연 1차 지점 속도는 35km입니다. 됐다. 끝나. 준비. 이건 나갈 대박이다. 준비해. 2차 지점은요? 모범 안전운전자 만나러 가볼까요? 50km입니다. 된 거 아니에요? 됐잖아요. 네, 잡아주세요. 근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도 지점 모두 지금 1차선 성공했는데 갔어요. 차선을 바꿔버렸다. 아, 오늘 이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네요. 쉽지가 않을 때 좀 약간 생각나는 노래 없을까요? 네.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이런 거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네, 말씀드리는 순간, 승용차가 오고 있어요. 2차선에서 오늘의 희망의 주인공이 오고 있습니다. 1차 지점은요? 46km입니다. 40km. 됐어. 됐어. 웃어. 됐어. 2분이야. 됐어. 그만, 까봐요. 꺼요. 꺼. 나 우회전 할 거야. 하나, 둘,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겠니? 우측 깜빡이 켜고 들어갈 수 있어. 네. 많이 피곤하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예, 지금 노래 부르니까 갑자기 급 피곤해진 것 같아요. 네네네. 까만색 승합차. 까만 승합차요. 2차선 느려. 좋아. 1차 지점 속도는 48km입니다. 됐어. 첫 번째 계속 48km예요. 됐어. 이거 됐어. 이걸 몇 번 했어. 됐어. 2차 지점은 그렇다면 2차 지점은 46km입니다. 됐어. 근데 못 잡아요, 이거. 잠깐만. 그런데 이번에도 떠나버리는 차량. 이거는 못 잡아요. 제가 안 쓰네, 그죠? 네. 또 다른 차량 등장. 느려. 가볼게요. 1차로 가볼게요. 설마 예. 오늘의 주인공? 45km입니다. 됐어. 너무 지치네 이제는. 지치다. 토할 것 같아요. 2차 지점 느려. 될 것 같아. 2차 지점은요? 46km입니다. 됐어. 제발 잡아주세요.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 애타게 불러보는데 멈추나요? 갑니다. 차선을 바꿔서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니겠니. 차는 오지 않고 지칠 대로 지친 두 사람. 저희가 정말 늦은 시간까지 2시간 넘게 지켜봤는데 예. 저희가 모범 안전운전은 나왔는데 지금 인터뷰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작진들이 회의를 한 결과 딱 10분만 더 지켜보고 없으면은 없는 저희가, 걸로. 네. 예. 모범 안전운전은 나왔어요. 근데 예. 인터뷰는 좀 없이 그냥 철수하기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관찰은 계속된다. 요거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오토바이 볼게요. 오토바이. 2차선 오토바이. 2차선 오토바이. 우리 마지막 시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느려. 좋아. 과연. 1차 지점 속도는 48km입니다. 됐어. 2차 지점은요? 2차 지점도 통과할까? 제작진들의 길을 모아 제발 그만 밟아요. 48km입니다. 됐어. 잡을 수 있어. 이거 잡을 수 있어. 이거 진짜 잡을 수 있어. 이거 잡아야 돼. 이번엔 접어야 한다. 섰어요. 섰어. 와, 기적이야. 하실 것 같아. 아쉽게 인터뷰를 거절한 모범 안전운전자. 안 하셨어요. 안 하신다고. 그래도 안전속도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은평구에서 정말 10분의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인터뷰에는 성공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이 10분의 선물까지 해서 다음 주에 더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 한번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미션 5030이 거리로 나간다. 안녕하세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로안전 퀴즈쇼. 미션 5030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한국 4H본부와 4H 청년 농업인 연합회는 지난 4일 서울시 강동구청을 방문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500만 원 상당의 쌀 150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앞으로 꿈을 펼쳐갈 취약계층 청소년을 응원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 4H본부 방덕우 회장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지속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4H본부는 지덕 노체의 약자를 딴 4H 이념을 바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청소년 운동 주관단체입니다. 한국 4H 청년 농업인 연합회는 농업에 종사하는 7천여 명의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만큼은 다 즐거운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바쁩니다. 저. 네. 바로 나가자마자 데리고 어디 가야 됩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모두 환하게 웃는 정말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